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68살이고요. 50년 결혼 생활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어요. 두껍지도 않은 서류 몇 장이 제 인생 50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50년 전 20살이었던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맹세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서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나이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변화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회사 일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죠. 40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 해온 사람이니까 퇴직 전에 일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던 건 그 사람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써본 적도 없고 선물해 준 적도 없는 향수 냄새가요. 처음엔 회사에 젊은 여직원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라도 냄새가 뵐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이 자주 울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거의 전화 오는 일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거나 아예 전화를 안 받고 나중에 따로 걸기도 하고요. 누구 전화야 하고 물으면 회사 사람이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어쩐지 어색했어요. 50년을 같이 살면 상대방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으로 뭔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의심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알아챘어야 했는데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상해지면서 저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어요. 아들 민수와 딸 영희가 있거든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먼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요즘 아빠가 좀 이상해서 혹시 시간 될 때 집에 와볼 수 없을까?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하세요. 저희가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50년 전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제가 밤새워 키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딸한테도 전화했어요. 영희야,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엄마도 좀 취미 생활이나 하세요. 맨날 아빠 일만 생각하지 말고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다 뭔가 하면서 사시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 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엄마가 아니라 그냥 알아서 살아야 하는 한 명의 어른일 뿐이라는 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감기만 걸려도 밤새 간호하고 학교 일로 고민이 있으면 함께 걱정해주고 그들의 모든 일이 제 일보다 중요했는데 이제는 제가 힘들다고 하면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하라고 하네요. 참 씁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편지가 왔어요. 통장 정리를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집 재정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남편이 퇴직할 때 받았다는 퇴직금이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남아 있었거든요. 여보, 퇴직금이 왜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거 좀 투자했어. 투자요? 뭘 투자했는데요?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당신이 뭘 알아? 경제 개념도 없으면서 경제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50년 동안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살림 꾸린 사람한테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집 명의가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이 아들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우리 집이 왜 민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세금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한테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해? 세금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한테 물어봐도 자세한 걸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제 명의로 된 게 뭐가 있는지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50년 동안 살면서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도, 땅도, 주식도, 예금도. 모든 게 남편 명의였고 몇 개는 자녀들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저는 50년 동안 이 집에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내가 50년 동안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게 아무런 법적 가치도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50년이라는 세월이 쌓인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어느 날 남편이 새 옷을 사입고 왔더라고요. 브랜드 옷이었어요. 평소에 옷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말이에요. 옷 새로 샀네요? 응, 좀 낡아서. 그런데 그 옷들이 한두 벌이 아니더라고요. 셔츠, 바지, 자켓까지 꽤 비싼 것들이었어요. 신용카드 내역을 보니까 더 놀랐어요. 제가 가본 적도 없는 레스토랑들, 호텔, 카페 같은 곳들. 그런 데서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여보, 이 카드 내역 좀 봐봐요. 여기는 언제 가셨어요? 아, 그거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한 거야. 회식을 호텔에서 해요? 그것도 둘이서요? 영수증을 보니까 2인용 식사더라고요. 당신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믿음이라는 게 없어? 믿음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남편이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70살이 다 되어서 갑자기 헬스클럽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건강 관리 좀 해야겠어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왜 그때까지는 건강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그리고 미용실도 자주 가고 옷도 신경 쓰고 마치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는 것처럼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정수가 요즘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한데 혹시 무슨 소문 들은 거 없어? 순이야,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너도 눈치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뭘 말이야? 뭘 눈치채? 마트에서 봤어. 철수 오빠가 젊은 여자랑 같이 있는 걸. 젊은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손도 잡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늦은 귀가 향수 냄새, 새 옷, 운동,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 모든 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 건지.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날, 저는 집에서 남편 물건들을 뒤져봤어요. 50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어요. 서랍 속에서 모텔 영수증을 찾았어요. 출장 간다던 그날 날짜였어요. 지갑 속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본 적도 없는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정수기한테 물어봤거든요. 정수가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미영이야. 미영이요. 제가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 미영이.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고 제 고민도 들어주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 친구가 제 남편과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친구의 배신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얼마나 오래된 일이야? 한 2년은 된 것 같아. 미안해, 순이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2년이요. 2년 동안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미영이가 우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차를 마시고 드라마를 보고 수다를 떨면서 속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남편 얘기를 할 때마다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고 할 때마다 그녀는 뭘 생각했을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걸.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 그 두 사람이 저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걸.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남편과 직접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다 알았어요. 그랬더니 뻔뻔스럽게 반응하더라고요. 뭘 안다는 거야? 미영이 얘기해요. 2년 동안 바람 피운 거 다 알았다고요. 그제서야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묻더라고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이혼해요. 이제 그만 살아요. 그랬더니 좋아. 나도 지겨웠어. 당신 같은 여자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 같은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5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위해서? 웃기지 마. 당신이 뭘 해줬다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게 대단한 일이야? 요즘은 그런 거 돈 주면 다 시킬 수 있어.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제가 한 모든 일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늙어서 보기도 싫어. 맨날 잔소리만 하고 재미없고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러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컵도 던지고 책도 던지고. 때리지 마요. 그만해요. 입 다물어. 나는 이제 미영이와 새로 시작할 거야. 당신은 알아서 살아. 50년을 이렇게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폭언과 위협으로.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는 이 사람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수기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정수가,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이야, 이제라도 벗어나는 게 나아. 이런 사람과 더 살 수는 없잖아. 그래도 50년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50년이라서 더 못 참겠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그 시간까지 고통스럽게 보낼 수는 없잖아. 정숙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막상 혼자 살아간다는 게 두려웠어요.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순이야, 당신도 권리가 있어. 50년 동안 가정을 지킨 공로가 있잖아. 재산 분할도 받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 그런 거 나랑 안 어울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당신 인생이야. 남편 인생이 아니라. 정수기가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요.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아이들과 한 번 더 얘기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나 해서요. 민수야,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려고 해. 뭐라고요? 갑자기 웬 이혼 얘기예요? 아빠가 바람 피워. 2년 동안. 그래도 이혼까지야. 엄마,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그런 일 있어도 참고 사는데 참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엄마도 좀 넓은 마음으로 봐주세요. 아빠도 인생 한 번인데 아빠도 인생 한 번이라고. 그럼 저는 인생이 없나요? 민수야,
엄마가 50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알죠. 그런데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빠가 돈이 많잖아요. 이혼하면 저희도 피해예요. 집도 아빠 명의고 사업체도 아빠 것이고 엄마가 이혼하시면 저희가 받을 유산도 줄어들고요. 유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그런 게 중요해? 내 엄마가 죽어가는데 엄마는 안 죽어요. 그냥 좀 참고 사시면 되잖아요. 아빠도 곧 늙으실 텐데 그럼 또 돌아오실 거예요. 참고 살라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딸한테도 전화했어요. 영희야,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 이혼은 신중하게 하세요. 저희 미래도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 미래요. 제가 키운 딸이 저희 미래를 걱정하더라고요. 엄마의 고통보다 자신들의 유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희야, 엄마가 평생 너희들 위해서 산 거 알지?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저희를 생각해 주세요. 이혼하시면 저희 체면도 말이 아니에요. 체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인생보다 자신들의 체면이 중요하다고.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50년 동안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배신했고 자식들은 저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제 편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변호사를 만났어요. 부인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건 재산 분할과 위자료입니다.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고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서 재산 분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집안일 한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법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위자료는 외도 증거가 확실하니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법정에 나가보니까 현실은 더 가혹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 의뢰인의 아내는 50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사회적 기여도나 경제적 기여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제적 기여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50년 동안 집안일을 한 게 경제적 기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남편에 대한 과도한 의심과 감시로 가정의 평화를 해쳤습니다. 제가 의심했다고 가정의 평화를 해쳤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을 핀 건 남편인데 말이에요. 판사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5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마치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처럼 묘사되는 것 같아서요. 재산 분할의 경우 부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30%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30%요. 50년의 세월이 30%라고 하더라고요. 법정이라는 곳에서는 제 인생이 숫자로 계산되고 있었어요. 퍼센트로 환산되고 있었고요. 법정에서 돌아온 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뭘 하며 살지? 68살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체력도 없고 자식들은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남편은 저를 혐오하고 친구마저 저를 배신했으니 이 세상에 제 편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하나 아무도 제가 사라져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너무 무겁고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괴롭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고 5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갑자기 나 혼자만을 위해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순이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5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픈데도 참고 힘든데도 참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아보자고 다짐했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영이를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20년 지기 친구였으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만났던 그 카페에서요. 미영이는 어색해했어요. 당연하죠. 친구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까. 미영아, 우리 20년 동안 친구였잖아.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왜 그랬어? 남자가 부족해서? 나도 외로웠어. 남편 죽고 나서. 미영이도 10년 전에 남편을 잃었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위로해줬는데. 외롭다고 해서 친구 남편을 빼앗아? 20년 우정이 그 정도였어? 순이야, 나는 철수 오빠를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 위로받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2년 동안 모텔에 가면서요. 그럼 나는 뭐야? 바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용서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영이 눈에는 진정한 후회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들켜서 미안하다는 느낌이었죠. 미영아, 우리 이제 남남으로 살자. 20년 우정은 여기서 끝이야. 순이야. 그리고 내 남편과도 잘 살아봐. 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너한테도 할 거야.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 그렇게 헤어졌어요. 20년 우정을 그렇게 끝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미영이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남편과 마지막으로 한번 대화하기로 했어요. 50년을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요? 뭘 더 얘기할 게 있어? 이제 그만 끝내자. 정말 후회 안 해요? 50년을. 후회? 오히려 시원해. 이제야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 자유로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저와의 결혼 생활이 감옥 같았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은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 내가 강요한 적 없어. 알아서 했다고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을 알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50년 동안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나 봐요. 사랑? 그런 게 언제까지 가겠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50년 결혼 생활에서 사랑 따위는 사치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미영이와는 다른가요? 그 사람과는 사랑인가요? 미영이는 나를 이해해줘. 당신처럼 잔소리하지도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남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럼 나는 50년 동안 뭐였어요? 그냥 가정부였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게 아내의 역할 아니었어? 그때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정말 가정부였던 거예요. 50년 동안 감정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집안일만 하는 기계 같은 존재였던 거죠. 좋아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 그래, 서로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50년을 함께 살다가 헤어지는 사람한테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로 끝이구나. 그렇게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법정에서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 분할도 받고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 살아갈 정도는 되는 돈을 받았어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50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제가 살아온 흔적이에요. 후회되는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거울을 보면서 혼자 말했어요. 박순이, 이제 시작이야. 68살의 박순이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느냐고. 후회요? 물론 아쉬운 점들은 있어요.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좀 더 당당했으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때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미영이와 잘 살고 있나 봐요. 가끔 동네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해요. 이제 남남이니까요. 자식들도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롭냐고요? 가끔은 외로워요. 5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 사니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커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누군가의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런 자유들이 저에게는 더 소중해요. 50년 전 20살의 박순이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순이야, 남을 위해서만 살지 마.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봐.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런 걸 배운 적도 없었고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68살의 박순이는 20살의 박순이와는 달라요. 이제는 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걸요. 지금 제 앞에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이 펼쳐져 있어요. 남은 건 저뿐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당당하게, 후회 없이. 박순이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